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부터는 외계 행성을 탐사하는 방법. 저기 멀리 있는 항성계에 도대체 행성이 있는가 없는가를 탐사하는 방법으로 세 가지 얘기를 하겠습니다. 근데 그 중에 오늘은 이번 차시는 한 가지만 합니다. 오늘 이번 시간에 하는 것만으로 시험 문제 두 문제 나가겠습니다. 네, 그럼 시작하도록 하죠. Radial Velocity라고 되어 있는 거는 시선 속도라는 뜻인데 뒤에서 자세한 의미를 설명할게요. 일단 여러분이 이해해줘야 되는 게 있어. 혹시 도플러 효과라는 말 들어봤나요? 도플러 효과? 여러분 통합과학 1단원에서 아마 처음 얘기를 들었을 것 같은 친구들도 있는데 혹시 못 들어봤을 친구들을 위해서 핸드폰으로 어떤 소리를 들려줄게요. 여러분이 지금 이 인강을 뭘로 보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핸드폰이나 뭐 노트북으로 보고 있겠지? 선생님이 일정한 지금 소리를 들려줄 테니까 한번 노트북을 내 귀에서 뗐다가 가깝게 했다가 핸드폰을 뗐다가 가깝게 했다가 하는 소리를 한번 직접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틀어줄게요. 네, 선생님 말도 안 되는 노트북을 어떻게 흔들어요 하는 친구들을 위해 제가 여러분 기준으로 가까워졌다가 멀어졌다가 하는 소리를 들려줄게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네. 소리 혹시 구분했나요? 지금 여러분 영상 볼륨 내가 최대한 높여줬는데 소리의 높낮이가 약간씩 달라진다는 현상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이유는 무엇이냐? 빛이나 소리가 바로 파동의 형태로 진행하기 때문인데 여기부터가 중요해요. 파동을 방출하는 그 소스가 관측자에 대해서 멀어지거나 가까워지면 관측자가 관측하게 되는 느끼는 파장이나 진동수가 달라진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물리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진동수와 관련한 얘기는 과감하게 생략하고 여러분 기준으로 파장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일단 보시고 뒤에 나오는 시뮬레이션을 따라서 볼게요. 관측자에게 접근하는 파원.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 얘가 소리를 내고 있는 버전인데 선생님한테 엥 하면서 달려온다. 다시 엥 하면서 일정한 소리를 내면서 달려오는 상황을 생각을 할게. 만약에 이 친구가 파장을 일정하게 방출하고 있지만 가만히 있을 때는 우리가 일정한 소리를 느껴요. 하지만 얘가 가까워지면은 소리가 달라집니다. 반대로 일정한 파장을 방출하는 파원이 나로부터, 관측자로부터 멀어지게 됐을 때도 선생님이 듣게 되는 소리는 달라집니다. 이런 현상을 설명하는 것을 도플러 효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결정적으로 밑에 나와 있는 보시면 파장을 방출하는 물체와 관측자가 가까워지면 관측자가 느끼는 파장은 감소하게 됩니다. 다시 얘랑 선생님의 거리가 가까워지면 파장이 감소해요. 반면에 이 친구랑 선생님이 멀어지고 있다면 내가 느끼는 파장은 더 길어지게 됩니다. 선생님 이거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할 것 같아서 또 문자를 준비했어. 보시면 지금 어떤 파원을 일정하게 방출하는 물체가 놓여져 있어. 자, 그럼 어떤 느낌이냐면은 일정한 파도풀을 생각해봐. 여기 중심에서 파도가 왕왕왕 하면서 바깥으로 방출되고 있는 모습을 생각을 하는 거야. 근데 파도가 막 방출되고 있는데 선생님이 파도 중심으로 가고 있어. 잘 생각해. 가만히 있을 때는 일정한 파도가 선생님한테 철썩 하고 오는데 선생님이 파도의 중심하고 가깝게 걸어가면은 선생님은 더 많은 파도를 느껴요.
같은 시간에 더 많은 파도를 느끼게 돼. 그러면 선생님이 느끼는 파도의 파장은 상대적으로 짧아지는 거죠. 반대로 일정한 파도가 이렇게 방출되고 있는데 선생님이 바깥으로 멀어지고 있다 하면은 선생님이 같은 시간 동안 느끼는 파도의 개수는 줄어들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내 기준으로 파도의 파장이 길게 느껴지겠지. 자, 요거 굉장히 어려워할 것 같아서 시뮬레이션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얘는 굉장히 직관적인데 중심에서 파장을 빵빵빵빵 하고 방출하는 친구가 있어. 자, 얘를 한번 움직여 볼게. 쫙 움직여. 파장을 방출하면서 이동하는 방향 쪽으로는 파장이 짧아져요. 맞죠? 그 다음에 파장을 방출하는데 이동하는 방향의 반대 방향은 점점 파장 길이가 길어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럼 다시 정리를 하자면은 전 PPT로 다시 돌아와서 설명을 하자면 파원과 관측자, 즉 파장을 내는 물체와 내가 가까워지면 파장은 어떻게든지 선생님 기준으로 짧게 관측돼요. 왜? 가만히 있을 때 선생님이 걸어가면은 파도를 더 빨리빨리 느꼈고, 그 다음에 이 친구가 선생님한테 가까이 오면은 앞에 봤듯이 파장이 밀리는 형태를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반대로 이 친구와 선생님이 멀어지고 있다면 선생님은 더 긴 파도를 천천히 느끼게 될 것이고, 마찬가지로 이 친구가 나의 기준으로 멀어진다면은 더 긴 파도가 선생님한테 다가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파원과 관측자의 거리 변화에 따라서 파장의 변화가 나타나는데 이러한 현상을 도플러 효과라고 불러요. 여러분이 제일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건 소리야. 좀 부끄러운데 한번 해볼게. 선생님의 합성 실력을 믿으면서 한번 해볼게요. 이 친구가 소리를 내. 아 하고 소리를 내. 근데 선생님한테 가까이 다가오면 아 하게 되는 것이고, 이 친구가 선생님 기준으로 멀어지면 아 해서 소리가 달라지게 되겠죠. 근데 안타깝게 이거 좀 여러분이 주제를 망각한 것 같은데, 소리에 관한 도플러 효과가 아니라 우리 수업 주제는 외계 행성을 찾는 거야. 저기 멀리 있는 행성에서 와, 나 좀 찾아주세요 하면서 소리가 날까요? 절대 안 나요. 저쪽 바깥에 우주 먼 곳에 있는 천체에서는 이거밖에 관측을 못해. 여기서 이거는 빛이야, 빛. 당연히 빛에서도 도플러 효과가 나타납니다. 자, 어떻게 파장이 감소하거나 증가하는 모습이 나오겠지. 여러분, 빛하고 파장 간의 관계에 대해서도 오프라인에서 설명을 할 텐데, 그냥 쉽게 설명을 하자면 파장이 감소했다는 것은 파란색 쪽으로 치우쳤다. 엄청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파란색 쪽으로 치우쳤다. 엄청 쉽게 얘기하는 거야. 반면 파장이 증가했다라는 것은 상대적으로 빨간색 쪽으로 치우쳤다. 이렇게 일단은 이해하세요. 자세한 설명은 좀 뒤에 가서 하겠습니다. 다시, 가까워지면 파란색 쪽, 멀어지면 빨간색 쪽. 자세한 설명은 뒤에서 한다고 했어. 이대로 이해하면 안 돼. 일단 이 정도만 느낌만 안고 가면 된다고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장 넘어갈게요. 결과적으로 중요한 건 뭐냐, 또 어려운 용어가 나온다는 것이지. 뭐냐면 공통질량 중심이라는 단어가 나와. 공통질량 중심. 자, 엄청 구구절절 어려운 말 써 있어요. 질량을 가진 두 물체가 함께 공존하는 경우에 두 물체의 질량이 평형이 되는 가상의 점. 자, 쓰여 있는데 선생님 5글자로 줄일게. 시소의 중심 생각하세요. 다시, 중심. 시소의 중심. 뭔 소리냐? 바로 요거야. 요런 그림 혹시 봤을지 모르겠는데 중학교 때 아마 배웠을걸요? 중심에 평형점이 놓여져 있고 저기에 M1이라고 하는 질량을 갖는 물체가 있고 이쪽에 M2라고 하는 질량을 갖는 물체가 있어. 당연히 시소가
평형을 이루어 주기 위해서는 요 R1과 R2의 거리가 달라야 될 것이다 라는 거 알고 있죠? 자, 여기서 우리 지구가 원을 하는 친구들이라면 요 정도 공식은 알고 가겠습니다. 다시 이 공식을 이해하라는 소리예요. 자, 뭐냐? 반대쪽 왼쪽에 있는 M1 질량과 R1 중심에서부터 M1까지 떨어져 있는 거리를 곱한 값은 다시 이 중심에서 R2 여기 있는 오른쪽에 있는 이 물체까지의 거리 곱하기 이쪽 오른쪽에 있는 M2 질량을 곱한 값과 같다. 다시 그래서 정리되어 있죠? M1 곱하기 R1은 M2 곱하기 R2와 같다. 그리고 여기서 중심 역할을 하는 시소의 중심점을 우리는 바로 뭐라고 부른다? 공통 질량 중심이라고 부른다. 왜? 이쪽 질량과 이쪽 질량을 결과적으로 평형으로 맞춰주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다시 오른쪽과 왼쪽의 질량의 평형을 맞춰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시소의 중심점을 공통 질량 중심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단어 굉장히 중요하고 이 공식 굉장히 중요해요. 알겠지? 꼭 기억해. 다음 장 넘어갈게. 중요한 게 뭐냐? 항성이라고 하는 별과 행성은 진짜 중요해. 공통 질량 중심을 기준으로 서로 공전한다. 공통 질량 중심을 기준으로 서로 공전하고 있다. 요거야. 좀 이상해. 항성, 태양, 행성, 지구. 태양과 지구가 사실 서로 공전하고 있다. 뭔 소리야? 하겠지만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행성, 항성계가 공통 질량을 중심으로 돌고 있어. 바로 어떻게? 요런 시뮬레이션처럼. 자, 얘는 명왕성이라고 하는 천체의 공전을 나타내 준 건데 중심부에 있는 게 바로 명왕성이에요. 명왕성. 그 다음에 바깥쪽에 뱅글뱅글 돌고 있는 애가 명왕성의 위성인 카론이라고 하는 애야. 카론. 뭐 이름은 중요한 게 아닌데 어쨌든 간 잘 봐 얘들아. 중심부에 돌고 있는 명왕성과 바깥쪽에 돌고 있는 카론이 어떻게 돌고 있어? 같이 돌고 있어. 마치 시소에 탄 듯이 같이 돌고 있어. 그럼 질문할게. 요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시뮬레이션에서 공통 질량 중심이 과연 어디라고 얘기해야 될까? 그럼 바로 명왕성 카론에 선을 하나 쭉 이었을 때, 그쵸? 시소에 태웠을 때 그 무게를 평형으로 맞춰주는 중심이 생길 거예요. 그 중심은 바로 이 원의 한 가운데가 되겠죠. 무슨 소린지 알겠나요? 여러분이 지금 기존에 알고 있었던 상식을 깨야 돼. 뭐 태양과 지구가 있을 때 태양은 고정되어 있다 이렇게 배웠잖아. 이제 지구과학 1을 배운 18살 학생이라면 태양도 움직인다 이렇게 바꿔야 돼. 어디를 기준으로 움직인다? 그렇지. 공통 질량 중심을 기준으로 움직인다. 이렇게 개념을 바꿔주셔야 됩니다. 요거를 뛰어넘는 게 정말 어려워요. 태양도 공전하고 있어. 와, 세상에 믿을 게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뒤에 가면 더 어려운 내용들이 나옵니다. 다음 장 다시 보겠습니다. 명왕성 탐사선이 가면서 찍은 사진인데 여러분 잘 보일지는 모르겠어요. 가운데 돌고 있는 애가 명왕성이고 바깥에 카론이라는 애가 이렇게 돌고 있어. 실제로 명왕성도 이렇게 빙글빙글 돌고 있는 모습을 봤을 때 공통 질량 중심을 기준으로 돌고 있구나. 이제 이런 식으로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죠. 다시 설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항성과 행성이 공통 질량 중심을 기준으로 자 밑에 밑줄 쳐 있어요. 180도의 위상 차이를 가진다. 180도 위상 차이란 무슨 뜻이냐? 항상 서로 반대편에서 돌고 있다는 뜻이야. 이런 식으로. 왜? 그래야 시소가 유지되니까. 180도의 위상 차이를 가지고 공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써놨어요.
마치 시소가 중심점을 기준으로 한 바퀴 돌고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 무슨 뜻이냐? 아까 봤었던 시소 그림 있죠? 그 그림을 위에서 이렇게 볼 때 얘를 프로펠러 돌리듯이 돌리는 거예요. 그럼 서로 항상 행성과 항성은 마주보면서 돌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시소가 돌듯이요. 행성이 공전하는 경우에 항성은 절대로 고정되어 있지 않다. 어디를 중심으로? 공통질량 중심을 기준으로 같이 공전하고 있다. 즉 태양도 고정되어 있지 않다. 여러분 개념 박살 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게 지금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모식화 시켜둔 그림이야. 그래서 아까는 옆면 평면으로 봤는데 요거는 위에서 본 그림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가운데에서 당연히 질량이 큰 애가 있겠죠. 질량이 큰 애가 작은 원을 돌고 있고 질량이 작은 친구가 큰 원을 이런 식으로 돌고 있다. 그리고 이 질량이 크고 작은 두 천체는 공통 질량 중심이라는 것을 기준으로 서로 180도의 위상 차이로 돌고 있다 입니다. 그럼 요걸 이제 대입해. 뭐 안쪽에 외계 별 그리고 바깥쪽에 외계 행성. 다시 안쪽에 있는 애 외계 별, 바깥쪽에 있는 애 외계 행성. 자, 요런 식으로 대입하면 이제 절반 이해한 겁니다. 절반. 어렵지? 넘어갈게요. 자, 요 사이트는 나사에서 만든 외계 행성 탐사 방법을 알려주는 혹은 외계 행성을 현재 몇 개까지 찾았냐 알려주는 사이트예요. 밑에 한 4,300 막 이런 식의 숫자가 있죠? 요거 오늘 학교 나와서 우리 핸드폰으로 다 같이 만져보면서 또 얘기를 해줄게. 사이트 주소는 뜨고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세요. 한번 같이 봐도 돼. 지금 선생님이 클릭한 곳을 따라서 움직이면은 자, 요런 5 ways to find a planet 이라는 짧은 영어로 해봤어. 이런 게 나오는데 여러분은 radial velocity 요거를 클릭하시면 지금 선생님이 설명하고자 하는 시뮬레이션이 나옵니다. 자, 여기 지금 돌아가고 있는 모습이 보여. 가운데 외계 별, 바깥쪽에 외계 행성. 그리고 잘 보시면 공통 질량 중심을 기준으로 돌고 있는 모습이 보여. 근데 여러분이 봐야 될 거는 바로 여기 밑에 나와 있는 파장이야 얘들아. 파장 한번 잘 볼래? 다시 한번 돌려볼게. 간다. 자, 이거 위에서 본 거고요. 요거를 옆에서 이렇게 기울일게. 자, 요런 식으로 보면은 태양이 아니라 외계 별이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를 기준으로 가까워지거나 멀어지거나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다시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가까워지거나 멀어지거나 하는 경우가 생겨. 왜? 공통 질량 중심을 기준으로 공전하기 때문에. 그럼 이 가운데 있는 별이 우리한테 가까워질 때랑 멀어질 때랑 도플러 효과가 나타날 거야. 보세요. 멀어지고 있어요. 그랬더니 색깔이 빨간색 쪽으로 치우치다가 다시 가까워지니까 색깔이 파란색 쪽으로 치우쳐. 다시 볼게. 멀어질 때는 빨간색 쪽. 쭉 돌아서 가까워질 때는 파란색 쪽으로 파장이 변하고 있어. 자, 여기까지가 65% 온 거야. 우리 이 수업의 제목이 뭐예요? 저기 멀리 있는 외계 행성을 찾는 거야, 얘들아. 외계 행성을 찾는 방법이야. 자, 근데 어느 날 선생님이 별 볼 일 있는 사람들하고 별을 이렇게 딱 봐. 근데 저 별은 아무런 변화가 없어, 평생. 그러면 아마 그냥 저 별은 가만히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근데 저 별을 보다 보니까 어떤 날은 색깔이 좀 파래지고 어떤 날은 빨개져. 또 다음날 관측을 하다 보니까 빨개지고 파래지고 빨개지고 파래지고 하는 어떠한 일정한 패턴이 나타나는 거야. 저기 외계에 있는 별을 보다 보니까 저 별에서 빨간색 쪽으로 치우치는, 파란색 쪽으로 치우치는 현상이
계속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소리야. 그럼 뭐냐? 이 별이 우리를 기준으로 멀어지거나 가까워지거나 멀어지거나 가까워지거나 멀어지거나 가까워지거나를 계속 반복하는 원 운동을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별이 왜 원 운동을 하는가? 이게 중요하지. 이 별이 왜 원 운동을 하겠어요? 혼자 있으면 그냥 가만히 있겠지만 바깥에 있는 행성이 존재해서 무슨 중심이 생기기 때문에, 공통 질량 중심이 생기기 때문에 별도 원운동을 한다고. 별이 원운동을 하니까 지구에 가까워지거나 멀어지거나 하는 경우가 생기고, 가까워질 때 파란색 쪽, 멀어질 때 빨간색 쪽으로의 편의가 나타난다. 정리하면 지구에 있는 관측자가 보는 것은 빨개지거나 파래지거나 편의가 나타나는 현상을 목격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주기적으로. 아, 저 별이 원운동 하는구나. 저 별이 원운동 한다는 뜻은 행성을 가지고 있다 라는 뜻이 되는 거죠. 정말 어렵습니다. 아마 제 설명을 한 번에 이해하기가 정말 어렵다는 거 나도 알아요. 이거는 선생님이 설명하면서도 어려운 파트야. 모든 선배들이 다 어려워했던 파트이기 때문에 지금 이 설명 딱 2번만 돌려서 보세요. 그리고 이 시뮬레이션 딱 3번만 돌려서 봐. 그러면 이게 이런 느낌이겠구나 하는 개념이 잡힐 거야. 그 개념이 잡히고 관련한 자료들을 해석하다 보면은 이거 이런 거였구나 하고 어느 순간 고개를 끄덕거리게 될 겁니다. 그리고 뒤에 문제 푸는 방법은 선생님이 다 도와줄게요. 언제든지 찾아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트까지 봤고, 여러분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는 유형의 그림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가와 나가 있고, 가에서는 공통질량 중심을 기준으로 별과 행성이 같이 돌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나에는 뒤에 가서 설명하겠지만 스펙트럼 흡수선이 나타나는데, 이 흡수선이 청색, 파란색 쪽으로 치우치거나 혹은 빨간색 쪽으로 치우치거나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 그러면 자, 요 나 그림을 통해서 가에서 여러분은 별의 위치 그리고 행성의 위치를 찾아내시면 되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는 뭘 관측하는 거예요? 외계 행성? 아니야. 자, 잘 들어. 외계 행성을 탐사하고 싶지만 행성은 빛이 안 나기 때문에 우리는 별을 보는 거야. 별이 움직이는 걸 통해서 행성이 있구나 이걸 파악하는 거야. 나에서 나온 스펙트럼은 바로 별의 스펙트럼이에요. 그러면 A, B, C, D가 있고, 지금 A랑 C에서는 중간 정도에서 변화가 없는데 B랑 D에서 변화가 생겼지? 하나만 설명할게. B에서 보면은 이 스펙트럼 흡수선이 파란색 쪽으로 치우쳤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파란색 쪽으로 치우쳤대. 이 별이 파란색 쪽으로 치우쳤대. 선생님이랑 어떻게 됐다? 가까워졌다는 뜻이야. 잘 생각해. 별이 선생님이랑 가까워졌대. 별이 선생님이랑 지구랑 가까워졌대. 그럼 행성은 어떻게 돼야 될까? 제일 중요한 개념이 있다고 했지? 180도의 위상 차이. 서로 반대로 움직여야 됩니다. 별이 나랑 가까워지면 행성은 나랑 멀어집니다. 시험 문제에 뭐가 나올까요? 요 자료를 주고 행성의 위치를 파악하라고 하겠죠? 벌써 원망하는 소리가 들리지만 모의고사, 수능에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잘 기억하세요. 가 그림과 나 그림에서의 낚시는 나 그림의 자료가 바로 별에 대한 자료라는 거야. 하지만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뭐다? 바로 외계 행성과 관련된 데이터이다. 이겁니다. 주는 건 별인데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외계 행성이다. 이거 기억 잘 하세요. 다음 장 뭐 비슷해요. 자, 요 그래프도 많이 나오는데 지금 시선 속도라는 개념이 있고, 요게 아까 이 수업의 제목 Radial Velocity라는 건데, 결과적으로 시선 속도는 우리를 기준으로
가까워졌는가 멀어졌는가 이걸 판단하는 속도야. 그래서 시선 속도가 지금 막 이렇게 주기적으로 변한다라는 소리는 아마도 우리를 기준으로 이런 원운동을 하고 있다로 이해하시면 되고, 설명 쓰여 있죠? 관측자의 기준으로 멀어질 때는 플러스, 가까워질 때는 마이너스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 지금 점 하나 딱 찍어놨죠? 이거 딱 찍어놓고 행성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가 이렇게 질문해놨는데, 행성인지 별인지 이것 때문에 3점, 4점 수능 때 이런 거 3점짜리로 나오면은 등급 하나 내려가요. 꼭 괄호축, 세로축, 그리고 이 그래프 데이터의 제목을 읽어내는 연습을 하시길 바랍니다. 요 그래프는 사실 요런 움짤로 엄청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한번 볼래? 지금 오른쪽에 나와 있는 이 그래프는 딱 봐도 노란색이니까 별의 시선 속도를 나타낸 그래프고, 이거는 왼쪽 위에 있는 그림은 아마 이 공전 궤도를 위에서 본 모습일 거예요. 지금 서로 180도의 위상 차이, 한 직선 내에서 움직이고 있어. 그리고 왼쪽 아래에 있는 거는 우리를 기준으로 가까워지는가 멀어지는가 나타낸 것이고, 자, 이 오른쪽 아래에 나와 있는 스펙트럼은 바로 별의 스펙트럼일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행성은 빛을 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오른쪽 아래에 있는 애가 별 스펙트럼이다 라는 사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시험 문제는 요 자료 활용해서 행성과 항성의 위치를 구분하거나 혹은 어떤 주기로 돌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문제가 나오게 될 겁니다. 관련 개념이 정말 난해하고 어렵고, 이거를 이해하기까지 필요한 개념들이 엄청 많았어요. 첫 번째 도플러 효과, 그리고 두 번째가 빛의 도플러 효과, 세 번째가 공통 질량 중심이라는 것까지 이해하고 나서야 이 내용에 접근을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어려운 주제이니만큼 이 수업 자료를 계속해서 돌려보면서 여러분들이 개념을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